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린치합니다. 우리가 치료할 시기를 놓치면은요, 큰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우린 이것을 골든 타임이라고 부르는데요.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질병은 암과 뇌혈관 질환 그리고 심장 질환들이 있겠죠. 특히나 뇌출혈과 같이 뇌혈관 질환은요, 날씨의 변화 그리고 외부 충격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고요. 평균 치료비가 무려 3천만 원에 육박하는 만큼 경제적인 대비는 필수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라이플랜 1 강의 시간에는요, 특별히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는 뇌혈관 진단비 알짜 정보 소개해드릴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C 시간에는 오늘은 운전자 보험과 부상 위로금을 키워드로 또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 한 번에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보험플랜 119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유병자분들을 위한 알짜 정보 챙겨보시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운전자 보험까지 한 번에 준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드릴게요. 저희 보험플랜 119는요, 전화,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보험 고민 말끔하게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 활짝 열려있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랜 1 강의 시간인데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뇌혈관 질환.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대비가 필요한데요. 하지만 그동안은 유병자분들의 뇌혈관 진단비 보험 가입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요, 유병자분들도 가입할 수 있는 뇌혈관 진단비 보험 소개해드린다고 하는데요. 조병욱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조병욱입니다. 오늘 유병자분들도 가입할 수 있는 뇌혈관 진단비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유병자 보험이 출시된 지는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병역이 있으신 분들도 무지도 따지도 않고 가입시켜준다. 이런 보험들이 엄청나게 많이 출시가 되었었는데요. 여태껏 제 기존에 나왔던 유병자 보험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암보험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유병자 병력 분들도 뇌질환뿐만 아니라 심장질환도 뭐 수월하게 일반인처럼 건강체처럼 보장 범위가 넓은 뇌혈관 진단비가 가입 가능하다. 그래서 오늘 제가 꿀팁 하나 정보에 가져다 드리도록 했고요. 일단은 3대 질병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사망률 통계입니다. 1등 암, 2등 심장질환, 3등 뇌혈관 질환, 4등이 안타깝게도 자살입니다. 자살이 아닌 이상 대한민국의 대부분은 암, 심장, 뇌질환으로 사망을 한다고 해요. 암은 명실상부 1등을 하고 있고요. 심장질환이랑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매번 조금 비율이 바뀌게 돼요. 뭐 2등은 언제는 뇌혈관 질환이고 언제는 뇌혈관 질환이 3등일 때도 있고 수시간에 이렇게 바뀐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뇌혈관 질환 암만큼 정말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병력자 분들도 어떻게 가입할 수 있는지 제가 천천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은 2대 질병뿐만 아니라 특히 뇌혈관 질환, 우리 뇌졸중, 뇌출혈, 뭐 뇌혈관 질환 진단비 이렇게 있는데 어떤 분들이 과연 필요할까 생각을 해봤을 때 첫 번째, 암보험만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우리가 의료실비만 가입하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사람들이 암보험 가입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암보험 가입할래요? 운전자 보험 가입할래요? 하는데 저 뇌질환 보험 가입하고 싶어요. 이러신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보험 방송이나 광고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뇌랑 심장 질환에도 분명히 준비성이 필요하다 많이들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암보험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암과 더불어 뇌, 심장질환 이렇게 2대 질병을 같이 준비해야 된다 설명을 드릴 것 같고요. 가족력이 걱정되는 분, 이게 혹시 집안 내력 중에 뇌졸중, 중풍,
고혈압 있으신 분들 주변에 한두 분쯤은 꼭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가족력이 걱정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이미 내가 고혈압이 있다 하신다면요. 이 고혈압이라는 것 자체가 혈관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혈압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때문에 이미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도 한번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술, 담배 하시는 분들 당연히 한번 뇌질환, 심장질환, 이 혈관 쪽의 질환들 엄청나게 많을 수 있으니까 꼭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이 필요하신지는 이제 알았고, 그렇다면 유병력자분들은 어떻게 가입을 해야 될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첫 번째, 꿀팁인데요. 비갱신형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원래 기존의 유병력자 보험, 그리고 간편가입 건강보험, 이런 보험들은요, 사실 갱신형으로밖에 가입이 안 되었었거든요. 10년 갱신, 5년 갱신, 요즘 길게 나와서 30년 갱신까지도 상품들이 나누어져 나와 있습니다. 근데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비갱신형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유병력자 보험이 원래 보험료가 비싼데 거기에다가 갱신형까지 더해진다? 갱신됐을 때 어마어마하게 눈덩이처럼 보험료가 불어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는 비갱신형으로 가져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는 또 재밌는 게 유병력자 보험이 비갱신형으로만 가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해지 환급형 유병력자 보험도 나왔어요.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보험을 해약하지 않고요. 쭉 가져가려는 마음으로 보험을 준비하잖아요. 우리가 납입하는 기간 도중에는 해약 환급금이 1원도 없습니다. 전부 다 0원. 이 대신에 애초에 납입하는 보험료가 저렴하게 준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갱신형 저해지 환급형 요거 한번 키포인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꿀팁. 기존에 뇌질환을 좀 준비를 했는데 내가 생명보험사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뇌출혈만 되어 있구나. 혹은 특정 회사로 가입했는데 이 회사는 뇌졸중,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보상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뇌출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이게 혈관이라 가정을 해볼게요. 이 혈관에 조금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걸 뇌혈관 질환이라고 하고요. 이 혈관의 문제가 조금씩 커져서 이 혈관을 막았습니다. 이거를 뇌경색증 혹은 뇌졸중이라고 불러요. 혈액이 지나가야 되는데 막혀 있으니까 펑 하고 터집니다. 이걸 뇌출혈이라고 불러요. 그렇다면 저희 시청자님들, 고객님들 입장에서 다 터지고 나서 보상받아야 될까요? 막힐 때 아니면 막히기 전부터 언제부터 보상받아야 되는지 여쭤본다면 100이면 100, 뇌혈관 질환일 때부터 보상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뇌혈관 질환이랑 뇌졸중이랑 뇌출혈의 범위를 따져보면은 뇌혈관 질환은 이만큼, 뇌졸중은 이만큼, 뇌출혈은 이만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장하는 범위가 훨씬 더 넓은 뇌출혈이 아니라 뇌혈관 진단비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 아무리 못해도 뇌출혈보다는 뇌경색증까지 보상이 되는 뇌졸중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뇌질환 준비할 때는 비갱신형, 저해지 환급형, 그리고 뇌출혈이 아닌지만 체크하시면 수월하게 검토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오늘의 포커스는 유병력자 분들이시잖아요. 유병력자 분들은 어떤 것만 체크하시면 되느냐? 첫 번째, 3개월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 추가 검사, 소견만 없으시면 돼요. 3개월 이내 예를 들어 내가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한번 갔다 왔는데 물리치료 받았어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한 달 전에 고혈압약 처방받았습니다. 전혀 상관없으세요. 2년 이내에 질병이나 사고로 입원이나 수술하신 적이 없으시면 되고요. 5년 이내에 암으로 진단 입원 및 수술을 받은 적이 없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7년 전에 갑상선암을 앓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입원이나 미수술이나 진단을 추가적으로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하신다면 누구나 가입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 3, 2, 5 플랜에 해당되지만 않는다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내가 뇌졸중으로 3년 전에 수술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래도 상관없이 추가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플랜 하나 준비를 해드렸고요.
심플합니다. 딱 뇌졸중이랑 뇌혈관 질환만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유병력자분들도 암보험들은 대부분 다 가입하신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피치 못해서 내가 고지혈증, 고혈압이 있어서 뇌질환을 피치 못하게 뇌출혈을 준비했거나 갱신형으로 준비했거나 암보험만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들은 주의 있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딴 거 없습니다. 뇌졸중 1,700만 원, 뇌혈관 질환 300만 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뇌혈관 질환 진단비는 저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넣어드리고 싶지만 이 보험 자체가 유병력자 보험이다 보니까 많이는 못 들어가요. 하지만 가입할 수 있는 데에 저희는 초점을 더 맞추셨으면 하고요. 뇌졸중도 원래는 유병력자분들은 가입이 조금 어려웠던 특약인데 가입이 가능하니까 기존에 병력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이실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언제까지 판매할지 모르겠습니다. 한시적일 것 같고요. 이 뇌혈관 질환 진단비는 명실상부하기 좋은 특약이니까 좀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게 보험료잖아요. 이렇게 뇌질환을 준비했을 때 20년 나 100세 만기, 20년만 돈을 내게 되면 더 이상 돈을 내지도 않아도 되는 100살까지 혜택을 받습니다. 비갱신형이고요. 보험료가 비교적으로 저렴하다고 느끼실 수 있으실 텐데 바로 아까 설명드린 저해지 환급형입니다. 비갱신의 저해지 환급형이고요. 뇌출혈이 아닌 뇌졸중이랑 뇌혈관 진단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34,427원부터 40세 여성은 오히려 더 적어요. 왜냐하면 이 위험률이 증가하는 것보다 100살까지 보장을 받는다 했을 때 보장 기간이 이거는 70년인데 이건 60년이겠죠. 때문에 위험률이 증가한 것보다 보장받는 기간이 더 넓다 책정이 돼서 이렇게 오히려 더 떨어지는 사례가 발생되고요. 다시 50세 여성분들은 다시 비싸집니다. 34,427원. 마찬가지로 30세랑 50세랑 보험료는 비슷하죠. 여성분들은 특히나 그렇습니다. 남자분들은 34,856원부터 58,427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성분들보다 남성분들이 뇌질환에 대한 확률적으로 위험률이 훨씬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준비를 해드렸고요. 뇌졸중, 뇌혈관 질환 가져갈 수 있을 거고요. 보험료 오르지 않는 비갱신의 저해지 환급형.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준비를 해 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유병력자분들도 가입이 가능한 뇌질환 보험 제가 오늘 간략하게나마 소개해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유병력자분들도 가입 가능한 심장질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라이플라네일 강의 시간에는요. 유병자분들도 가입할 수 있는 뇌혈관 진단비 보험 소개해드렸습니다. 다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나이가 들면은요. 암보다도 무섭고 치료비도 어마어마하다는 게 바로 뇌혈관 이 질병 쪽인데요. 병력이 있다고 가입까지 어렵다고 해서 참 억울하셨던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자, 오늘 유병자분들도 기본 금액 2만 원대부터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뇌혈관 진단비 보험 소개해드렸고요. 자, 이런 상품이 출시되어 있는 회사 자체가 몇 군데 없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저렴한 상품을 소개해 주셨다고 하니까 집중해서 몇 가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심장질환과 또 오늘 소개해 주신 뇌혈관 진단비를요. 네. 묶어서 가져가시는 경우가 많던데 네. 이 이대 질환 같이 가져갈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나이대별로 상위에서 제가 그래프를 표시하기가 좀 굉장히 어려워서 이렇게 표 잘라서 드렸는데 제가 오늘 보여드린 플랜은 20세에서 50세까지만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50세가 넘어가시는 분들은 다른 플랜으로 또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심장질환, 심근경색, 허혈성 심장질환도 마찬가지로 유병력자분들도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적으로 검토해 보셔서 나는 뇌질환만 교체하면 될 것 같아 하신 분들은 제가 소개드린 플랜으로 준비하시면 좋겠지만 나는 심장도 필요하고 암질환도 없는 김에 이번에 한 번에 준비하겠다 하신 분들은 편하게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면 맞춤 설계해 드리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시청자분들 맞춤 설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유병자분들 이미 3대 진단비가 있으신데 뇌혈관 쪽에 집중을 하고 싶다. 이러면 뇌혈관 진단비만 따로 가져갈 수도 있겠고요. 나는 보험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암이나 또 심장질환 쪽도 묶어서 맞춤 설계 가능하다고 하니까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 설명해 주신 상품의 경우에는 유병자분들 5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50세가 넘어가시는 분들은 이 보험 가입할 수 없는 건가요? 일단은 유병력자이신데
유병력자이신데 뇌혈관질환은 사실 50세까지가 가입이 끝일 것 같고요. 더 있다면 갱신형으로도 또 준비가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케이스가 너무 워낙 다분해서 일단은 일반 건강체이신 분들은 나이가 있으시더라도 뇌혈관질환, 뇌졸중, 수월하게 가입이 가능하실 거고 유병력자분들에 한해서만 일단은 비갱신형 저희지원금표 플랜은 50세까지가 끝이고요. 갱신형 상품으로는 추가적으로 더 가입 가능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말씀 주셔서 성별이랑 나이랑 예를 들어 원하시는 희망하시는 특약들 말씀 주시면 마찬가지로 맞춤 설계로 또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일단은 지금 건강하신 분들은 50세가 넘으셔도 충분히 준비가 가능하다고 하고요. 50세가 이제 넘게 되면은요, 유병자분들의 가입은 어렵지만 그래도 또 가입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병력이 있다고 고민만 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문을 두드려 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병욱 전문가님과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 했고요. 자, 내가 병력이 있다면은 건강이 더욱더 소중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오늘 혈관 질환 쪽 문제는 특히나 이 젊은 층에게도 발견이 될 정도로 요즘 현대인들에게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요. 나이가 들수록 암보다도 위협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이제 혈관 진단비 있으신 분들도 오늘 소개해드린 뇌혈관 진단비를 추가해 보시면 좀 부담 없이 가입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건강하신 분들을 위한 플랜까지 맞춤 설계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전화와 문자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테마플랜 ABC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 사일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잘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테마플랜 ABC의 주제는 운전자 보험과 부상 위로금입니다. 오늘은 박수원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요즘요 운전하시는 분들이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만한 그런 이유가 좋은 취지이긴 하지만 일단 민식이법이 시행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내가 사고를 내거나 자동차 사고가 생겼을 때 그 부담이 너무 크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운전자 보험이 어떤 건지부터 살펴주실까요? 네, 제가 일단 자동차 보험하고 운전자 보험을 먼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차에다가 가입하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운전자 보험은 운전하는 사람 혹은 동승자한테 가입을 하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은 가장 간단하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동차 보험은 저희가 흔히 말하는 접촉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을 물어주는 대인, 대물 혹은 내 차를 보상하는 자차, 예. 자차 보험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뉘고,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중상해 사고 혹은 큰 사고,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시에 상대방한테 형사적 책임을 물어주게 하는 나를 보호해주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동차 보험 가입은 원래 필수고 운전자 보험은 선택이라고 하던데 결국 말씀 들어보니까 나를 위해서 정말 필수로 선택해야 되는 게 운전자 보험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운전자 보험의 준비 방법을 살펴보고 또 저희가 뭐 만기에 대한 부분도 좀 다른 것 같아서 네. 이것도 비교해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의무보험, 책임보험이 꼭 들어가야 되는데 운전자 보험은 나는 운전을 잘해, 뭐 혹은 나는 사고 날 일이 없어 이렇게 해서 가입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운전을 1년에 한 번이라도 하시는 분들한테는 꼭 필수적으로 가져가셔야 된다는 보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왜 그래야 되냐면 저희가 보험을 가입할 때 뭐 어떻게 내가 사고가 언제 날지 요걸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죠.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도 꼭 필수적으로 가져가셔야 되는데 일단 운전자 보험 안에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저희가 얘기하는 형사합의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나라에 나가는 벌금, 그 다음에 변호사 선임 비용, 필요에 따라서 변호사도 선임해야 되는 변호사 선임 비용, 그 다음 요새 추가적으로 나오는 대물 벌금까지 이렇게 4가지를 중심으로 준비를 하시면 되고, 일단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요 4가지 특약을 가져가시면서 그다음 추가적으로 부상위로금이라는 내가 상해를 입었을 때 저희 광고에서도 많이 나오는 뭐 내 몸 다쳤을 때도 보상을 해주냐 요런 특약을 포괄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부상위로금도 같이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요. 정말 내가 운전을 잘하니까라고 과신을 했다가 운전자 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은 정말 큰 돈이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운전자 보험의 종류가 많잖아요. 네. 여기에도 만기가 길고 짧고의 차이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요새는 이제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운전을 70세 혹은 80세 넘어가면 안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100세 만기 상품도 물론 있으세요. 물론 있는데 이제 100세 만기 상품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너무 길다 보니 보험료 부담도 조금 있으시고 해서 보통 요새는 10년 만기 혹은 20년 만기 혹은 나이에 따라서 나는 운전을 80세까지 할 거다. 80세 만기 이렇게 세 만기로도 구성을 하실 수가 있는데 보험 차이점은 동일한 특약 구성의 보험료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동일한 특약에 만기를 20년, 30년 더 가져가냐 아니면 나는 10년마다 한 번씩 운전자 보험을 바꿀래 이렇게 2가지로 크게 나눠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왕이면 만기를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운전자 보험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좀 추천해주고 싶은 운전자 보험 몇 가지를 비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제가 가져온 플랜은 2가지가 있는데 요새는 한 2년 전, 3년 전까지만 해도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라는 형사합의금이 3천만 원까지밖에 가입이 안 됐었어요. 3천만 원까지밖에 안 됐었고 벌금, 나라의 중상해 사고나 사망 사고를 일으켰을 때 나라에 나가는 또 벌금도 있었고 변호사 선임 비용도 2천만 원까지밖에 가입이 안 됐었는데 요새는 형사합의금, 요새 이슈가 되고 있는 민식이법 때문이죠. 형사합의금도 1억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벌금도 스쿨존 사고일 때는 1천만 원까지 더 보상을 해주고 3천만 원까지 총 가입이 가능하시고 그다음에 변호사 선임 비용도 2천만 원까지 늘려서 가입 가능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 부상보장 위로금이라고 뭐 여러 가지 특약 이름으로 불려요. 뭐 부상 치료비, 부상 위로금, 뭐 요런 이름으로 여러 가지 불리는데 회사마다 조금 차이는 있어요. 어떤 회사는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까지가 가입이 되는 회사가 있고 어떤 회사는 50만 원까지 가입이 되는 회사가 있는데 뭐 보통 광고에서 많이 나오는 것들은 이제 응급실 내원비, 뭐 골절 진단비 이런 특약들이 있는데 그런 특약을 하나하나씩 다 가져가시는 것보다 이 자동차 부상보장 위로금, 부상치료비 내가 다쳤을 때 경미한 사고일 때도 50만 원이 지급되는 특약 요것만 챙겨가시면은 나머지 부분도 다 준비를 따로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부상 위로금을 크게 가져가는 게 유리할 것 같은데 네. 그럼 2가지 회사의 장단점을 비교해 주실까요? 네, 일단 A사는 동일한 특약이 들어가는 대신에 보험료가 좀 저렴해요. 저렴한 이유는 예. 그냥 일단 브랜드 인지도가 조금 낮아요. 근데 요새는 브랜드 인지도가 낮다고 해서 보상이 안 나가거나 뭐 보상이 덜 나가거나 느리게 나가거나 이런 특약은 아니에요. 일단 동일한 사고가 났을 때 A, B사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일단 8,000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그냥 단순히 브랜드 인지도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일단 동일한 특약을 가져가시게 된다면 당연히 저렴한 A사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A사를 원픽해 주셨는데 A사의 매력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네. A사는 일단
그 시청자분들이 많이 들어보시지는 못했던 회사일 거예요. 근데 네. 뭐 여기서도 보험을 판매해 이런 회사들이 있을 건데 일단 그 보험회사 인지도로 봤을 때는 네. 상당히 좀 떨어지긴 하지만 어차피 보험 가입을 하고 동일한 사고가 났을 때는 약관상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A, B사 약관은 다 동일하게 지급이 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일단 뭐 8,000원, 7,000원이라도 아낄 수 있게 이렇게 A사로 준비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브랜드 이름만 보고는 B사가 유명했지만 정말 알짜배기 보험은 A사의 운전자 보험이었습니다. 일단은 정말 저렴하다고 하고요. 여러분들 부상 위로금 특약이라는 게 보통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가능한데 아마 예전에 운전자 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한 10만 원 정도에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린 A사는 부상 위로금이 50만 원으로 아주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살짝 스치듯 내가 사고를 낸 게 아니라도 사고가 난다면 여러분들이 사고당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병원에서 1에서 14등급, 상해 중에 14등급, 가장 마지막 등급을 받아도 무조건 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운전자 보험이라고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박수원 전문가님과 테마플랜 ABC가 함께했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이제 실시간 전화, 문자 연결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보험 고민 저희가 해결 도움 드릴게요. 먼저 걸려온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보험플랜 119인데요.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예, 제가 보험을 3개 이제 들고 있는데 예. 그게 보험을 잘 들은 건지 아니면 더 필요한 게 뭔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전화드렸거든요. 알겠습니다. 3건 네. 가지고 계셨는데 본인 보험이실까요? 예, 제 거예요. 예. 그럼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네, 53세. 나이가 어떻게 되신다고요? 53요. 알겠습니다. 지금 혹시 네네. 가지고 있는 증권의 이름이 어떻게 되시는지 알고 계시나요? 네, KB 손해보험하고요. 동부화재 프로미라이프, 우체국, 에버리치 상해보험 그렇게 3개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요, 뭐 가족의 보험이 아니라 본인의 보험을 지금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일단 3건의 보험 가지고 계신데 보험료는 10만 원이 살짝 넘으세요. 보험료에 네네. 대한 부분은 어떠세요? 예, 보험료는 괜찮아요. 괜찮으시고요. 그럼 네네. 보장이 괜찮은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가족력이나 특별히 내가 아프다거나 우려되는 병력 같은 거 있으실까요? 아니, 그런 건 없어요. 건강하시고 확인이 필요하신 네네. 것 같아요. 그럼 잠시만 네. 기다려주세요. 네. 네,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50대 초반이신 여성분의 증권 3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2016년도에 KB손해보험 예스365 건강보험 가입해 주셨고요. 동부화재 프로미라이프 운전자 보험, 그리고 우체국 상해보험까지 납입되고 있는 보험료 10만 원 정도네요. 자, 문의사항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3건의 보험을 가지고 계신 건강한 여성분이신데 내가 가진 보험이 잘 가입돼 있는지 그리고 리모델링 필요하다면 좀 원하시는 것 같은데요. 조병욱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그 보내주신 그 증권들은 잘 봤습니다. 하나씩 제가 풀어봐 드릴 텐데 일단 네. 첫 번째 그 KBA 예스365 건강보험 있으시잖아요. 네네. 이 보험 같은 경우는 구성 자체는 너무 좋으세요. 실비도 있고 3대 질병도 있고 뭐 배상 책임이랑 소소한 상해 질병 특약들 이렇게 다 있으셨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에 조금 아쉬움이 남았던 거는 암이랑 뇌졸중이랑 심근경색 특약 이 특약들은 좋아요. 그런데 네. 이 옆에 네. 보시면 3년 갱신형이라고 써져 있으시죠. 네, 이게 뭐냐면 네. 3년마다 보험료가 오른다 이런 얘기거든요. 벌써 한 번쯤은 이제 의료실비를 포함한 이 보험이 보험료가 상승이 되셨을 거라고 저는 한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58,000원이라는 보험료가 만들어진 거고요. 제가 이 보험의 구성 자체는 좋지만 갱신형인 게 조금 아쉬워서 저는 이 갱신형 부분들을 좀 비갱신으로 바꿔가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동부화재 프로미라이프 운전자 보험 한번 볼게요. 이 운전자 보험은 37,560원이세요. 근데 제가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드리자면 제가 이 특약들을 지금 구성하신 보험을
제가 짜게 되면 제가 생각했을 때 4,000원이면 설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네, 제가 네. 엄청나게 능력이 있거나 그래서 이렇게 저렴하게 산출이 가능한 게 아니고요. 이 네, 보험 네. 자체가 원래 4,000원이면 짤 수 있는 보험이에요. 그런데 지금 37,560원을 더 내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33,000원을 더 내고 계세요. 이게 뭐냐면 이 설계사들의 상술이에요. 4,000원짜리 판매하는 것보다 37,000원짜리 파는 게 더 수당이 많겠죠. 때문에 4,000원짜리 보험료를 적립보험료를 넣어서 37,000원에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나중에 10년 뒤에 돌려받으시겠지만 차라리 33,000원 내 돈 더 내서 나중에 그 돈 다시 돌려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이 기회비용은 은행에 뭐 저축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부화재 운전자 보험은 가입하신 지 한 2년 정도 되셨는데 지금이라도 좀 정리를 해라. 저는 말씀을 네.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네. 마지막에 우체국의 에버리지 상해보험. 물론 뭐 넘어지고 다치고 이런 상해보험 좋습니다. 근데 네. 저는 보험이 포괄적인 범위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네네. 상해보험이 모든 상해보험을 다 보상을 해준다면 물론 좋은 보험이겠죠. 근데 이 보험 보게 되면 교통재해로 사망을 해야지만 주겠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야지만 주겠습니다. 뭐 주말에만 사망해야지만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급되는 보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주말이든 평일이든 상관없이 교통사고든 아니면 교통사고가 아니더라도 모든 상해로 사망을 했을 때 지급이 되면 좋은 보험이겠지만 이 보험은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보험이세요. 현실적으로 이 보험에서 보험을 받을 만한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뭐 나중에 뼈에 실금 갔을 때 골절 진단금 30만 원 정도 이 30만 원 받고자 만 원씩 매달 내실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아까 KB 손해보험의 실비보험도 잘 들려져 있고 그 안에 상해 특약들도 다 소소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체국 네. 에버리지 상해보험은 중요한 보험이 아니세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과감하게 정리를 하셔도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좀 정리를 해보자면 기존의 KB 손해보험의 보험 구성은 괜찮지만 암이랑 뇌졸중, 심근경색이 갱신형인 게 단점이었어요. 이것만 부분적으로 삭제를 하시고요. 동부화재 운전자 보험 우리 4,000원이면 가입 가능하댔죠? 이거 네. 삭제하고요. 우체국 에버리지 상해보험도 기존의 걸로 충분하니까 없앨게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만들어야 할 보험은 뭐냐면 암, 뇌졸중, 심근경색 보험료 비갱신으로 다시 구성하시고요. 운전자 보험도 여기에 같이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한 68,000원에서 한 75,000원 정도면 지금 나이에 준비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네네. 저는 이렇게 변경해 가시면 우리 3대 질병 갱신형이었던 것도 비갱신형으로 될 거고요. 보험료 수준은 기존의 거보다 동일, 비슷해요. 그런데 이렇게 안 바꾸실 이유가 없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보험료 오르지 않는 비갱신으로 바꾸게 되고 이 보험도 한 번에 묻게 되니까 비교적으로 사업비도 절감돼서 일단은 기존의 보험료랑 비슷하지만 보장은 훨씬 더 좋아진 케이스가 더 될 것 같아요. 네, 시청자님. 네네. 안 바꾸실 이유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처음부터 일단 다시 다 들어야 되겠네요. 그래요. KB 네네. 손해보험 갱신이 큰 문제였으니까 갱신 부분만 삭제를 하시고 우체국 보험도 정리를 하시면서 굳이 네. 비싸게 뭐 몇천만 원이면 되는데 3만 원대로 들고 계셨던 운전자 보험도 좀 지금 정리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최종적으로 알겠습니다. 추가를 해드려서 보험료는 거의 비슷한데 갱신 사라졌죠. 보장 범위 네. 훨씬 커졌으니까 이렇게 바꿔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도움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우리 지금 방송 보신 시청자분들도 내가 가진 보험에서 혹시 새어나가는 불필요하게 나가고 있는 보험료가 있진 않은지 확인 원하시는 분들도 많은 전화, 문자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리고요. 다음 전화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네, 연결되셨는데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저는 보험이 몇 개 가입돼 있는데 잘 들려져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3건 가지고 계신데 지금 올해 혹시 정확한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지금 45살이에요. 40대 중반 되셨고요. 아프시거나 걱정되는 가족력 있으실까요? 보험료가 좀 많은 것 같고, 예. 갱신형이 있어서 좀 걱정이 되는데요. 보험료와 갱신되는 부분 확인해 드릴 거고요. 그럼 특별히 따로 네네. 아프신 데는 없으시고 건강하신 상태일까요?
네, 맞아요. 건강은 해요. 네, 다행입니다. 그럼 건강하실 때 제대로 된 보험 준비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 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40대 중반이신 여성분의 증권 3건 살펴보겠습니다. KB손해보험의 내 맘을 아는 안보험, 그리고 메리츠화재 운전자 보험 들고 계시고요. 자, 삼성생명의 유니버셜케어 종신보험까지 납입되고 있는 보험료 30만 원 정도입니다. 자, 문의사항 살펴볼게요. 지금 3건의 보험을 가입하신 건강한 여성분이십니다. 지금 갱신도 보이고 보험료에 대한 부담도 느끼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보험료는 줄이고 좋은 보험 가져갈 수 있을지 박수원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일단 가지고 계신 증권 먼저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네. 네, 일단 KB손해보험의 내 마음을 아는 안보험이라고 30년 납 네. 100세 만기 보장 상품이시고요. 한 2년 전쯤에 가입을 하셨고 보험료는 9만 원짜리 맞으시죠? 네. 여기 네. 안에 이제 하나하나씩 살펴봐 드리면은 이제 암 진단금 3천만 원, 이대 진단금, 뇌졸중 심근경색 3천만 원씩 가입이 되어 있으세요. 네. 그리고 여기에 암 입원 일당, 암 수술비, 항암 치료비까지 이렇게 잘 구성이 되어 있는데 특약 자체는 너무 좋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생각하는 암보험이라고 하면은 암 진단금 위주로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암이 걱정돼서 가입을 하셨는데 여기에 특약으로 뇌졸중 혹은 심근경색을 추가하신 것 같은데 암 입원 일당, 암 수술비, 항암 치료비 요 3가지는 암에 걸리고 나서 꼭 입원을 해야 되고요. 암에 걸리고 나서 꼭 수술을 해야 지급을 해주는 거고 암 걸리고 나서 항암 치료까지 해야 지급을 해주는 특약들이에요. 근데 보험은 그리고로 가입해야 되는데 이거 그리고로 가입하면 안 되고 또는으로 가입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암 진단금은 암 진단만 받으면 드립니다. 이런 얘기인데 암 입원 일당은 암으로 진단을 받고 입원까지 해야 드립니다. 수술까지 해야 드립니다. 항암 치료를 받아야 드립니다. 이렇게 조건이 하나씩 더 걸려 있죠.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됐을 때 뭐 수술을 안 하고 항암 치료만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거 200만 원, 뭐 200만 원 가입해서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30년 납으로 봤을 때도 보험료가 그렇게 저렴한 특약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가성비를 좀 따졌을 때 암 입원 일당이나 수술비, 항암 치료비 이런 부분은 조금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30년 납이라는 점 지금 나이도 이제 45살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뭐 지금부터 한 27년 정도를 더 납입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27년이라는 기간이 짧은 기간은 아니잖아요. 요런 기간 동안에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 있게 일단 저는 요런 부분적인 부분을 좀 특약을 좀 없애고 그 다음에 연납도 조금 줄이는 방법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M드라이브 운전자 보험 설명드릴게요. 10년 보장받는 보험인데 25,000원씩 납입을 하고 계세요. 근데 앞에서 조병욱 전문가님이 설명 주셨듯이 이 25,000원이라는 보험이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10년 뒤에 분명히 만기 환급금을 구성하셔가지고 이 4,000원, 5,000원 하는 운전자 보험을 25,000원에 가입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부분은 적립보험료가 거의 2만 원 이상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것도 지금 그 보장 대비해서 혹은 그 만기 대비해서 보험료가 너무 크게 낭비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 삼성생명 유니버셜 리빙케어 종신보험 20년 납 여기 보험료 되게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일단 이 보험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일반 사망 1억 원일 거예요. 일반 사망 1억 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재해로 죽든 질병으로 죽든 지급을 해주겠다. 이런 특약인데 혹시 사망금이 많이 필요하지 않으신 부분이라면은 여기 의료실비 같이 들어가 있는 부분만 유지를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뇌출혈 심근경색 진단비도 정리를 하신 다음에 이제 제가 갖고 온 플랜은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저해지 환급형 그다음에 20년 납 100세 만기 상품으로 그 진단비를 다 준비를 해왔고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도 훨씬 더 많이 가입하실 수 있게 30만 원 내시던 거를 부분적으로 해지하거나 정리하셨을 때 이제 14만 755원 토탈로 이렇게 돼서 그 이중적인 사업비도 절감을 좀 하시고 연납도 30년 납을 20년 납으로 줄이시고 그 다음에 보험료 오르지 않는 비갱신으로 저해지 환급형으로 준비를 하시면
보험료가 거의 2배 가까이 줄어드니까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잘 들으셨죠? 네. 지금 살펴보니까요, 암 진단비가 크면 클수록 좋은데, 일단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신 이 암보험, KB 암보험은 진단비를 받기에 좀 까다로운 보험이었어요. 그래서 정리 의견을 드린 거고, 운전자 보험도 몇천 원이면 되는데 또 2만 원 넘게 가지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보험료가 너무 비싸셨기 때문에 두 건을 정리하시면서 저희가 추가로 받기 쉽게 보장을 넓혀드렸고 또 보험료는 10만 원 넘게 줄여드렸으니까 이렇게 가져가시면 네. 부담 없이 좀 보장 잘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도움드릴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까지 만나봤고요. 자, 소중한 우리 돈이 꼬박꼬박 들어가는 만큼 혹시 내가 가진 보험은 이 보험금을 받기 쉬운 보험인지 아니면 받기 어려운 보험인지 확인을 원하시는 분들 많은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보험이 아예 없으신 분들도 새로 가입할 수 있는 팁을 저희가 좀 꼼꼼하게 도와드릴 테니까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 한번 받아볼까요? 자, 휴대전화 뒷번호 4882님께서 보내주셨네요. 당뇨 고지혈증 약 복용 중인데 암보험 가입 가능할까요? 라고 연락 주셨습니다. 자, 박수원 전문가님, 이렇게 약을 드시고 계신 분의 암보험 가입 어떨까요? 네, 일단 여기서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이렇게 문의를 주셨는데 당뇨 같은 경우에도 요새는 그 약을 잘 드시고 계시고 뭐 인슐린 의존형이냐 비의존형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고지혈증 약도 복용을 하고 계시는데 고혈압 같은 경우에도 약만 꾸준히 드시면은 요새는 건강체분들 아니고서 그 유병자분들한테도 플랜들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심사를 통해서 당뇨든 고지혈증이든 심사를 통해서 보험 가입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상담을 받아보셔야겠지만 그래도 꾸준히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암보험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저 옆에 조병욱 전문가님도 계신데 첨언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은 당뇨 고지혈증 뭐 전혀 문제가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암보험 같은 경우는 그 유병자 플랜 있잖아요. 한 100가지 넘는 상품이 많으세요. 그래서 사실 이 고혈압이랑 고지혈증, 당뇨 이거는 암보험 가입하는 데는 전혀 제한이 없으시고요. 오히려 유병자 플랜이라고 해서 보험료 비싼 거 말고요. 당뇨 말고 고지혈증, 고혈압만 있으신 분들은 일반 플랜으로도 일반 보험료로도 승인이 가능하시거든요. 근데 당뇨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유병력자 보험으로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암보험은 쉽게 가입 가능하고요. 오늘 제가 아까 플랜 설명드렸던 것처럼 뇌질환, 심장질환도 가입이 가능하시니까 이 점 참고하셔서 보험을 튼튼하게 좀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유병자분들을 위한 보험 시장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특히나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당뇨만 아니라면은요, 건강하신 분들과 똑같은 암보험 가입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병력 있으신 분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이대 질환 쪽에 대해서도 플랜 살펴보시고 필요한 점 있다면 연락 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자 열어보죠. 자, 7726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뇌출혈과 뇌졸중 차이점이 정확히 뭔가요? 라고 질문 넣으셨는데요. 자, 조병욱 전문가님, 뇌출혈과 뇌졸중이 정확히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일단은 보상하는 범위가 아주 다릅니다. 일단 용어에서 차이가 나는데 일단은 안타깝게도 생명보험사, 우리나라에는 손해보험사, 생명보험사 크게 차이가 있는데 생명보험사에서는 뇌출혈까지밖에 판매를 못해요. 근데 옛날 상품 같은 경우는 뇌출혈 및 뭐 뇌경색증을 보상한다 이렇게 써져 있는 경우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지금 뇌출혈까지밖에 가입을 못합니다. 그래서 생명보험사에 뇌질환 보험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꼭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될 사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뇌출혈이 보장하는 범위는 딱 3가지밖에 없어요. 진단명이 뇌뇌출혈, 기타 비외상성 머리내 외출혈. 비외상성이라 하면 뭐 외부의 충격이 아니라 그냥 머리 뇌출혈. 뭐 예로 들어서 머리를 세게 부딪혀서 뇌출혈이 왔다? 이거는 또 보상을 안 하는 거거든요. 알고 계셔야 될 거. 거미망 및 출혈 이렇게 3가지 진단명만 보상을 해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뇌경색증이 빠져 있는 거거든요. 예. 뇌질환의 100명 중에 65명은 뇌경색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뇌경색증인데 뇌경색증이 오자마자 바로 뇌출혈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뇌경색증만 오시는 분들도 물론 계세요. 이 뇌질환 같은 경우는 골든타임, 골든아워라는 시간을 쓰잖아요. 그래서 뇌경색증은 저는 꼭 들어가야 되는 항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뇌졸중은 뇌경색증도 포함하고 뇌출혈도 포함을 합니다. 근데 뇌출혈은 꼭 뇌출혈만 보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차이점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뇌출혈보다는 반드시 뇌졸중으로 가입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많은 분들이 이래요. 뇌졸중을 가입하면 뇌출혈은 또 보상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뇌졸중은 뇌출혈도 포함하고 있는 범위입니다. 이거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뇌졸중보다 좀 더 좋은 게 뇌혈관 질환이라는 특약이 있어요.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는데 뇌혈관 질환은 기타 뇌혈관 질환 어떤 뇌혈관이든지 진단만 받으면 보상을 해준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보험은 더 넓은 범위로 항상 준비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의 생명보험사 혹은 CI보험이신 분들은 정말 뇌질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취약하니까 꼭 뇌질환 보완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범위가 다르네요. 일단 생명보험사의 이 뇌출혈까지만 보장된다는 점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가진 뇌 쪽 질환의 보장이 생명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이젠 손해보험으로 보완을 하실 필요도 있겠고요. 뇌출혈보다는 뇌졸중의 범위가 큽니다. 여기에 뇌경색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뇌졸중이 더 범위가 크고 가장 범위가 넓은 뇌혈관 질환 쪽 우리 시청자분들 가장 넓게 구성해보기 위해서 저희가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연락 부탁드릴게요. 다음 문자 열어볼까요? 자, 1910님께서 보내주셨네요. 보험이 너무 여러 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정리를 좀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 넣어주셨습니다. 자, 박수원 전문가님, 보험이 어떻게 여러 개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눠져 있을 땐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건강사항 체크를 먼저 해야 되고요. 보험도 건강해야 가입을 할 수 있으니 건강사항 체크를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험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으면 어느 회사에 어느 특약이 들어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다고 무조건 해지해라 이런 정리는 별로 드리고 싶진 않아요. 옛날 실비가 더 좋은 만큼 지금 실비보다는 더 좋은 만큼 그거는 유지해 하셔야 되는 부분도 좀 있고요. 또 3대 진단금,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3대 진단금, 운전하신다면 운전자 보험, 배상 책임 요 특약들이 어느 회사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뭐 몇 년 납, 몇 세 만기인지 요거를 다 확인해 보신 다음에 너무 많은 적립보험료나 혹은 만기가 짧진 않은지 그런 부분까지 다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중적인 부분, 최저보험료라든지 아니면 사망보험금이 중복된 그런 특약들이 있는지 없는지 요거까지 판단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보험은 제일 저렴하게 제일 간단하게 가입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개 회사를 비교하는 것보다 한 회사 상품에서 여러 가지 특약을 넣고 빼고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저렴하고 깔끔하게 가입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나가는 특약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언제 어떤 시기에 가입을 하셨는지 그거까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정리를 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건강상을 먼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연락을 주셔가지고 뭐 특약이라던가 만기라던가 전문가와 함께 상담을 받아보신 다음에 리모델링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문자 열어볼까요? 자, 2658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메리츠 화재 알파 플러스 상품 가입했습니다. 여기에 적립보험료가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 넣으셨습니다. 자, 조병호 전문가님, 네. 가입 당시 모르셨다가 나중에 보니까 적립보험료가 들어가 있는 상황인 것 맞습니다. 같은데 어떻게 하는 네. 게 좋을까요? 일단은 적립보험료가 뭔지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정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있는데 이 적립보험료라는 거는 사실상 이 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한 보험료가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보험료는 1,000원이다 한다면 여기에 적립보험료라는 보험료를 9,000원 정도 넣어서 10,000원이라는 보험료를 완성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1,000원이면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오히려 더 부질없는 금액을 더 넣은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 금액을 가지고 이 금액이 어떻게 사용되는 거냐면 모아서 나중에 만기 때 돌려주는 거예요. 소령의 이자까지 합쳐서. 이게 적립보험료랑 만기 환급금이 만들어지는 원리거든요. 근데 저는요, 적립보험료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보험 내가 혜택을 못 받는데 나중에 그럼 없어지는 돈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보험은 소모품이고요. 우리가 없어져야 되는 금액이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적립보험료로 환급금까지 돌려준다면 더 좋은 보험인 줄 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차라리 이 적립보험료를 넣으실 바에는 차라리 따로 은행에 저축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많은 이자를 받고요. 보험은 순수 보장성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메리츠 화재 같은 경우 이런 적립보험료가 많다라고 하신다면요. 이 계약을 전부 다 해지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메리츠 화재 콜센터로 전화를 하시게 되면요. 적립보험료만 또 삭제가 가능하세요. 그래서
다른 거 보험을 굳이 해지할 필요 없고 내가 필요 없는 부분만 이렇게 부분적으로 삭제. 꼭 적립보험료뿐만 아니라 내가 원치 않는 특약이 있다. 그 특약들도 삭제가 가능하니까 편하시게 한번 증권 한번 살펴보셔서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하나씩 삭제하는 것도 보험료를 절감하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래요. 여러분들 적립보험료를 굳이 넣어가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장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납입하는 똑똑한 시청자분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에 적립보험료가 들어가 있지 않은지 걱정되시는 분들도 확인 받아보시기 위해서 증권 보내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살펴드릴게요. 자, 시간 관계상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보험 플랜 119 더욱더 풍성한 보험 정보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